바다가 치던 1978년 버몬트. 나는 눈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밀어놓은 눈에 완전히 뒤덮여 내 사륜구동차로도 지나갈 수 없는 교차로에 도착한다. 나는 도로 양쪽의 빈 들판으로 주의를 돌렸고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컨버터블의 반짝임에 내 눈은 고정된다. 운전대 뒤에는 짧은 소매를 입은 남자가 앉아있었다. 영하 20도의 기온과 무릎 높이의 눈 속에서 보기엔 대단히 기묘한 광경이었다. 걱정이 된 나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로 재빨리 다가간다. 이상하게도 내 눈은 차와 차 안의 남자에게 초점을 맞춘 채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차에서 6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나는 두꺼운 스노슈트 안에서 땀을 흘리고 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숨을 고르려고 멈췄을 때 나는 더 이상 눈 덮인 기관지가 아니라 남태평양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 두 섬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지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컨버터블에 다가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의 지도를 읽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내가 겨울용 스노슈트를 입고 이 열대적 환경에 서 있다는 사실에 다소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같은 방향인가요? 그가 묻는다. 나는 내내 그의 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이 이상한 주변 환경을 시야의 가장자리로만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때 갑자기 공포가 나를 덮쳐 나는 달리기 위해 제자리에서 뒤를 돈다. 컨버터블에서 신경을 돌리자마자 나는 다시 눈 덮인 들판을 보았고 내 뒤에 있는 사륜구동차 지붕에 천천히 눈이 쌓이고 있는 걸 본다. 나는 컨버터블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차가 지나간 자국이나 그 남자의 흔적 역시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차에 다시 올라탄다. 일주일쯤 후에 나는 그때 그 들판의 눈더미 아래에서 한 남자가 컨버터블 차 안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본다. 그는 눈보라에 대비한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고 한다. 도미노를 주문한다. 왜냐하면 난 돼지 새끼니까. 나만을 위한 사랑스러운 치즈 피자 하나 주세요. 브레드 스틱도 추가한다. 왜냐하면 안 될 거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배달원에게 현관에 두고 가라고 요청한다. 사회공포증 때문에. 배달원은 내 싱글 루저 세트를 놓고 문자를 보내왔다. 문자에는 정원 노움 옆에다가 뒀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뭐? 내 현관에 노움 같은 건 없는데? 현관문을 열어본 나는 피자 상자가 열려있고 한 조각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현관을 떠나 아파트 계단 아래로 작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발자국은 덤불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노움 당했다. 일주일 후 다시 도미노를 주문한다. 이번엔 밖에서 기다린다. 사회 공포증 따위는 알 바가 아니다. 이건 내 피자고 난 이걸 노움들로부터 지켜야 했다. 작은 현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비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걸 예로 들자면 마치 방을 나가면서 불을 끌 때 등 뒤에서 무언가 느껴질 때랑 비슷한 감각이었다.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래층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그냥 고양이겠지. 그러나 소리는 상당히 난폭해지기 시작한다. 덤불은 마치 누군가가 말 그대로 잡고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마침 이웃이 나와서 이 꼬라지를 보기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런 운은 없었다. 마침내 피자가 왔고 덤불이 흔들리는 게 멈춘다. 배달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안으로 서두른다. 무서운 기분을 떨쳐내려고 노력한다. 퀀텀 리프 몇 편을 보며 피자 한 판을 전부 집어삼킨다. 침대로 향한다. 다음날 아침 내 현관이 작살나 있는 걸 발견한다. 내 작은 테이블은 쓰러져 있고 의자는 부서져 있었다. 현관문은 마치 누군가 죽어라고 긁은 것처럼 보였다. 아마 어젯밤 덤불에서 부스럭대던 그 망할 고양이들인가 보지.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나는 또다시 노움당했다. 또 일주일이 지난다.
상황이 좀 나빠진다. 처음엔 문에다가 노크하는 소리로 시작한다. 확인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이건 이윽고 내가 잘 때 내 침실 벽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건 그 후 내가 어떤 방을 가던 따라오며 끊임없이 두들기는 소리로 바뀐다. 주가 진행됨에 따라 두드리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점점 더 거슬리게 된다. 더 시끄러워지기까지 한다. 이웃이 나를 불러세워서 밤에 내가 내는 소리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간다. 분명히 내가 한 일은 아니었으나 나는 조용히 하겠다며 그에게 말한다. 금요일 밤 피자 파티를 위해 도미노에 전화할 즈음엔 그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된다. 내가 늘 먹던 치즈 피자 라지 사이즈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자 현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개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주문 내용을 말할 땐 내 등 뒤의 벽을 두들기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주문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밖으로 나간다. 문을 열자마자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고 나는 현관 포치에 내 박살난 의자에 앉는다. 피자 배달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상만 없는 게 아니라 소리 역시 없었다.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렇게 조용하기는 상당히 오랜만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결심한다. 배달원이 나타난다. 그에게서 피자를 받고 곧바로 한 조각을 꺼낸다. 조심스럽게 내 발 앞에 떨어뜨리고 말한다. 좋아, 이건 네 몫이야. 피자 배달원이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알아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그에게 돈을 주자 그는 긴장한 채로 서둘러 떠난다. 내 몫의 치즈 피자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는다. 이 빌어먹을 아파트가 조용해진 건 이틀 만에 처음이었다. 잠시 동안 고요를 즐긴다. 그러곤 퀀텀 리프를 틀고 치즈의 바다에 뛰어든다. 피자를 내 얼굴에 문대고 있기를 몇 분, 문을 부드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 젠장. 아무도 없을 거란 걸 알지만 난 일어나서 문을 연다. 뭐라는 게 뭐야? 한 조각 남겨놨잖아. 아래를 내려다본 나는 뭔가를 알아차린다. 내 집 현관문 앞에 이런 작은 버섯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사진은 그중 하나이다. 노움들이 보내는 감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버섯을 한가득 퍼 피자와 함께 먹기로 한다. 왜냐하면 난 건강 따윈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 전에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낸 다음 그게 뭔지 아는지 물어본다. 답장이 올 동안 피자의 반찬으로 집어먹는다. 3, 4개쯤 먹은 후 맛이 거지 같다는 걸 알아차려 버섯들을 옆으로 치워놓는다. 조금 지나니 콘텀 리프가 정말 존내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방 전체가 이상해 보였다. 친구의 문자 메시지로 내가 받은 선물들은 사실 환각버섯 덤이었다는 게 밝혀진다. 내일 오전 6시에 일이 있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아침 5시까지 환각 세계에 빠져있다가 출근하게 된다.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 거의 실직당할 뻔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나는 노움 당했다. 슬래시 핏에 올릴지 슬래시 X에 올릴지 감이 안 잡히네. 암튼 올린다. 이 이야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친구 하나가 손금 보는 곳을 알려준다. 쇠질 친구와 함께 손금을 보러 간다. 아침 10시에 헬스복을 입고 이 음산한 곳에 도착한다. 유령놈들이 이미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딱 클리셰적인 부스스한 집시 여자가 우리와 악수하더니 수정구슬이 놓인 테이블에 우리를 앉힌다. 누구 먼저 볼까 묻는다. 히스패닉 핏줄의 본능이 발동해 나는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뺀다. 친구는 남자답게 맞선다. 여자가 그의 손을 잡는다. 친구는 살짝 팔에 힘을 줘 근육을 자랑한다. 웃고 있던 여자의 표정은 이내 공포에 질린다. 그게 무슨 유언장이라도 되는 듯 손을 잡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좀 이상한데? 내 친구에게 뭔가가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부두술이나 강령술 같은 걸 했던 적이 있는가 묻는다. 친구는 술 먹고 집에서 쇠질하다가 벽에 구멍을 낸 적이 있다면서 운을 뗀다. 벽 뒤에는 모종의 장식용 해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자기 침실에 데코레이션으로 쓰고 있다고 말한다. 집시는 돈도 받지 않고 우리를 내보낸다. 30분 후 체육관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친구를 봐주고 있다. 어떤 멍청한 유비가 우리 옆에서 덤벨 컬을 하고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딱 우리로부터 15cm 떨어진 곳에서 그놈이 손을 미끄러뜨려 친구의 머리에 20파운드짜리가 날아간다. 봉을 집어던지고 맞기 직전 고개를 숙여 피한다. 난 봉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꿰뚫릴 뻔한다. 유비가 사과하는 사이 친구가 일어나고 난 아직도 놀란 상태였다. 친구에게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계속하고 싶어한다. 작은할머니의 집에 가서 세이지와 은을 좀 가져와 체육관으로 돌아가서 친구에게 준다. 다음날 쇠질 친구가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자기 집에서 뭔가 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집에 전기가 나갔다. 요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동네에서 자기 집만 전기가 나가 있었다. 식기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손전등 앱을 사용해 살피러 간다. 주방 카운터 아래로 누군가 기어가는 실루엣이 보인다. 카운터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서랍조차도 없었다. 심령 따위는 믿지 않았던 친구는 그것이 침입자나 동물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친구는 자신의 풀업바를 잡고 달콤한 피칙 정의를 구현할 준비를 한다. 소리쳐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순찰한다. 그는 자신의 웨이트룸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인간형 생명체를 봤다고 한다. 좆도 신경 쓰지 않는다. 풀업바를 창문으로 내던진다. 창문은 스쿼트하는 노인의 무릎처럼 개박살이 난다. 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친구는 심령 머시기일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한다. 우리 쇠질 그룹에는 희한한 캐릭터가 몇몇 있다. 그중 한 명인 조니가 전화를 받아 세이지를 태우고 은을 몸에 지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수를 좀 들고 들르겠다고 덧붙인다. 조니가 성수를 주고 간다. 내일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볼게. 할머니가 그 영매라고 불리는 사람 중 하나거든. 쇠질 친구는 탄내가 가득한 집 안에서 소파에 앉는다. 아메리칸 데드를 시청한다. 세이지를 바라본다. 바짝 말라있었다. 은부지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은이 녹아있었다. 그러나 따뜻하지 않고 차가웠다. 방 건너편으로 무언가가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인다. TV가 꺼지더니 화면이 치직거린다. 높은 음조의 비명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운다. 친구는 약간 짜증이 난다. 웨이트룸으로 걸어가서 유연한 동작으로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쳐박는다. 마치 방에 걸어 들어가서 꽃병을 내동댕이 친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 하러 돌아가는 걸 상상해보면 될 것이다. 친구는 딱 그 짓을 했다. 꽃병 대신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쳐박았다는 것 빼곤. 집이 흔들렸고 비명소리가 커지다가 멈췄다고 한다. 불이 다시 나간다. 자신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약간 겁에 질렸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약간이라고 말한 것이 매우 염려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성수를 뿌리고 어둠 속을 향해 최대한 힘차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들려온다. 그때 발소리가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들었다고 한다. 그렇긴 안 되지! 그가 소리친다. 그의 집안을 뛰어다니며 어둠 속에 주먹질을 해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거실을 개판으로 만든다. 그는 나에게 몇 번이나 무언가 살 같은 거에 닿았었다고 맹세한다.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잠에서 깨 헬스장으로 가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 친구는 루틴 사이사이 주기적으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한다. 그에게 신부님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물어본다. 그는 자기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유령놈들에게 분노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고 말한다. 너무 화가 나 맨손으로 뱀이라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친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빨리 감기에서 며칠 후 친구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다. 조니에게 쇠질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본다.
상황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소름 끼칠 정도라고 대답한다. 쇠질 친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렀었다고 한다. 령의 존재가 느껴졌지만 겁을 먹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쇠질 친구가 욕실에서 알몸으로 나온다. 위자보드 타월로 엉덩이를 닦는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서 거실로 내던진다. 거기에 성수를 더 부은 다음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워버린다. 조니에게 뭐 좀 먹겠느냐고 묻는다. 오, 그래. 그가 위자보드를 꺼냈고 미친놈이 스펜서즈에서 위자보드를 사와 도마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위자보드를 반복적으로 칼로 수차댔다고 한다. 토마토를 다 자른 후 위자보드를 반으로 쪼개 쓰레기통에 던져놓는다. 손을 씻은 다음 쓰레기통에 오줌을 눈다. 심지어 나조차도 이건 영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지 생각한다. 둘 다 구운 닭고기 샐러드를 먹은 후 조니는 떠난다. 나가는 길에 쇠질 친구가 웨이트룸으로 들어가 벽에 또 다른 십자가를 걸었다고 한다. 벽에다 예수님도 걸었고 이따가 벤치에서 루시퍼의 딸내미를 생각하며 해로울 테니 그때 봅시다. 나가기 전에 주먹으로 벽에다가 구멍을 하나 더 낸다. 그날 밤 조니는 자기 아부엘라에게 전화를 건다. 아부엘라는 다음날 신부와 함께 쇠질 친구의 집에 들린다. 아부엘라와 신부 역시 쇠질 친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다고 한다. 친구가 어떤 음산한 책방에서 산 사탄 경전에다가 알몸으로 오줌을 누는 걸 본 신부는 진심으로 겁을 먹었다고 한다. 친구는 신부에게 자기가 요즘 빨가벗고 걸어다닐 때가 많다며 사탄에 대해 험담을 한다. 신부는 정화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난다. 아부엘라는 자신의 영매 일을 하기 위해 남는다. 영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영들이 그들의 사당이 훼손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한다. 친구가 영들이 한 짓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은 무력하다며 아부엘라에게 말한다. 친구가 죽은 뱀을 들고 웨이트룸에 들어온다. 그와 동시에 아부엘라의 말을 빌리면 그 존재들은 마치 바퀴벌레 마냥 흩어졌다고 한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길에서 뭘 주웠는지 좀 봐봐. 사과를 한 입 베어문다. 바로 뒤진 뱀이야. 뱀을 바닥에 던진다. 그 위에 성수와 소금을 뿌린다. 카펫 위로 몇 번 발로 차더니 가죽을 벗겨내 부엌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아부엘라는 이 남자의 정신력 또는 무지함에 질려버린다. 다시 영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그들은 계속 그녀에게서 도망갈 뿐이었다. 마침내 령 하나와 이야기를 한다. 자신들은 쇠질 친구가 무섭다고 말한다. 귀신들이 내 우락부락한 친구를 무서워했다. 아부엘라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떠나주겠느냐고 물어본다. 그들은 옛날 옛적에 이 집주인 나쁜 놈한테 복수하기 위해 흑마법을 썼다고 한다. 그들은 집주인의 가족을 욕보이기 위해 벽 안에 해골과 함께 무언가를 집어넣었다고 한다. 아부엘라가 친구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한다. 친구가 웨이트룸으로 들어간다. 15파운드짜리를 집어던져 벽에 구멍을 더 크게 만든다. 무언가의 문서가 있는 폴더를 발견한다. 진짜 걸고 말았는데 이 중 지어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특히 이 다음 부분은 친구가 폴더의 종이를 팔랑팔랑 몇 번 넘기더니 그걸로 자신의 불알을 닦는다. 아부엘라가 기겁한다. 그런 다음 구겨서 방구석에 던져버린다. 영들에게 꺼지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벽에 또 다른 구멍을 뚫는다. 현재까지 총 13개의 구멍이 나있다. 아부엘라는 스페인어로 신이 자비를 베풀기를 이라고 말한 후 떠난다. 한 달 후 아부엘라는 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즉시 웨이트룸으로 들어간다. 멀쩡한 벽의 면적보다 구멍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었다.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벤치프레스와 스쿼트랙은 마치 성유물 마냥 여전히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다. 영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아무 일도 없다. 미소를 지으며 내 친구에게 해야 할 일을 한 거냐고 묻는다. 다시 말하지만 지어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아부엘라에게 구겨버린 종이를 도로 펴서 그놈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 문서는 불과 60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은 바싹 늙어버렸을 뿐 아직 살아있던 것이었다. 그 주소에는 무슨 저택만한 집이 있었다.
근육 빵빵해질 것이라고 적힌 스타워즈 요다 탱크탑, 서핑 반바지, 핑크색 선글라스, 시카고 불스 스냅백을 거꾸로 쓰고 문을 두드린다. 조니는 쇠질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옷장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줬다고 말한다. 30대 중반에 깡마른 백인 남자가 문을 연다. 친구는 서류를 내밀고 그 서류에 이름이 적힌 사람을 찾는다. 아빠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문서를 갖고 있는데요. 친구는 불쑥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서재에 있는 노인을 발견한다. 자네는 누구... 문서를 눈치챈다. 어디서 그걸... 노인이 종이를 잡으려 한다. 친구가 노인의 얼굴에 주먹을 먹인다. 틀니가 날아간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마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이었다고 한다. 그의 얼굴 쪽에 쪼그리고 앉아 늙은이를 똑바로 일으켜 세운다. 노인의 아들이 달려와서 친구의 등에 뛰어든다. 친구는 하던 짓을 멈추고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나중에 그 남자가 절뚝거리며 복도에 나와서 토할 때까지 그 사람의 배에 주먹을 꽂는다. 노인에게 상황을 바로잡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엔 피를 보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는 떠난다. 빨리 감기에서 며칠 뒤 여러 대의 차들이 친구의 집 밖에 선다. 노인이 친구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해 풀업바를 쥐어든다. 탱크탑과 실내용 반바지 차림으로 밖에 나간다. 다양한 가족들이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손수 만든 음식을 준다. 조부모님의 재산을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 친구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 문서들은 알고 보니 노인이 사기로 빼앗은 증서들이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며 떠난다. 친구가 락앤락 통을 들여다본다. 전부 칼로리와 탄수화물로 범벅인 음식들 뿐이었다. 쿠키, 브리스킷, 건보 등 전부 갖다 버리고 자신의 웨이트룸으로 들어가 쇠질이나 마저 한다. 첨부한 사진은 걔가 입었던 바로 그 탱크탑이야. 며칠 후 뉴스에서 그 노인의 이름을 본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서 족같이 굴기로 유명했다는 듯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뉴스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친구가 심조절을 실패한 건지 유령들이 복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그 후로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단 한 번만 제외하면. 늦은 밤 식단에 맞는 간식을 먹으러 주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환영들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친구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는 사과를 움켜쥐고 한 입 베어물며 고개를 끄덕인 후 침실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가 반쯤 가다 멈추고 뒤돌아본다. 이런 미친, 너거들 진짜였냐? 영들은 미소와 함께 사라져간다. 친구도 자러 간다. 그 쇠질 친구는 여전히 늘 그래왔듯이 쇠질과 정신나간 짓을 하며 살고 있어. 고스트 펀처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게 됐지. 아부엘라는 그놈 주변에 있을 때마다 움츠러들고, 그리고 아마 신부가 자기 신부 동료들이나 교회에 이 이야기를 했나봐. 왜냐하면 모두들 그의 주변에서 전보다 2배는 더 움츠러들고 무서워하더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구라가 아니라고. 친구는 진짜로 유령 한 무더기를 때려 눕혔다니까. 여기서 스키노커보다 더 스키노커에서 스키노커를 퇴치해본 사람 있나? 내 시점. 강아지와 함께 솔로 캠핑을 가기로 결정한다. 여행 내내 강아지가 이상하게 군다. 캠프를 아늑하고 아름답게 꾸민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한다. 아마도 야생동물이겠지. 강아지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다. 화가 나서 녀석을 텐트에 가두어버린다. 멀리서 인간 모습의 형체가 보인다. 스킨워커가 내 캠핑을 망치려들려고 하는 거에 더 화가 난다. 셔츠와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려 약간 구부정하게 선 다음 팔을 쭉 뻗는다. 거의 다 꺼진 모닥불에서 젤을 꺼내 내 몸과 얼굴에 바른다. 내가 스키노커를 본 곳을 향해 갑작스럽고 불규칙하게 걷기 시작한다. 스키노커가 보이는데 아무런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나에게 걸어오며
자기가 사람인 척 속이려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놈이 달리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는 절대 도망가게 둘 수 없다. 난 스키노커의 피를 뽑고 싶었다. 비명을 내지르며 놈을 쫓아가기 시작한다. 숲속에서 그 자식을 놓친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나는 다음 몇 시간 동안 고음의 비명을 지르며 사방을 뛰어다닌다. 찾지 못했다는 거에 성이 잔뜩 난 채 나는 캠프로 돌아간다. 지금 이날까지도 그 새끼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잡았다면 스킨워커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는 건데. 숲속에서 하이킹을 하는 나. 캠핑장을 지나가다가 캠프 주인의 개를 화나게 만든다. 그는 자기 개를 텐트 안에 집어넣었다. 돌아서서 나를 본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화난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자리를 뜨려고 한다. 그가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반나가 된다. 그는 캠프파이어에 손을 넣더니 얼굴에 재를 문지르기 시작한다. 바보 같은 자세로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한다. 이건 뭔 개족 같은 경우야. JPG. 이 남자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깨닫는다. 보호사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다가간다. 그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이런 미친. 나는 가능한 빨리 도망간다. 나를 따라온다. 자기가 얼마나 스키노커의 피를 뽑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소리를 질러댄다. 결국 숲속에서 그를 따돌리는 데에 성공한다. 집에 가서 엉엉 운다. 4시쯤 주인이 나를 캠핑에 데려가려 한다. 재밌을 것 같다. 주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고 설레 바보같이 운다. 캠프는 멋지고 아늑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주인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알리려 한다. 으르렁대기 시작한다. 모질이 주인놈은 화를 내더니 나를 텐트에 가두어 버린다. 텐트 안에는 뭣도 베는 게 없었다.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주인이 아이마냥 헐떡거리고 있었다. 소음이 났던 방향으로 걸어가는 덜 떨어진 발소리가 들린다. 주인이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한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밤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 덜 떨어진 주인놈이 덜 떨어진 짓을 하는 몇 시간 내내 빌어먹을 텐트 안에 앉아있는다. 그가 한 짓에 화가 난 나는 복수하기 위해 텐트에 똥을 싸갈긴다. 지금 이날까지도 난 내 주인놈이 날 지 같은 텐트에 가둬놓은 게 화가 나.